오늘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 고위부도가 아니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인식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고위부도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이게 지급할 날이라고 하는 게 어음이나 수표에 있어서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만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입니다.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무는 있는 겁니다.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 부도가 나면은 일반적으로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나중에 이제 부도에 따른 채무 강제 집행 절차가 있는 거죠. 또는 새로 이 채권자, 채무자 채무 조정 상태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어쨌든 부도가 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도를 낸 것에 대해서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은 변제할 능력 있는 사람이 안 갚으면 고위부도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과정들이나 여러 가지 그 강원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9월 29일이 지급 기일이고 기한이 상실했고 이율이가 발생했고, 그런데 안 갚은 거죠. 그래서 부도를 낸 거고, 이게 고의냐 아니냐 문제는 과실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부도냐 아니면은 이게 다 알면서도 부도한 거냐라는 그런 이제 논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추경을 통해서 다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갚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4개월분의 이자를 다 미리 주기로 했어서 내년 1월달까지 별 문제 없었거든요. 12월 말까지 그때까지 갚을 수 있는 거 있었으면 고위부도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사실 BNK도 대리인이고, 또한 채권시장에서는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리포트를 씁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일이 있었을 때 신용평가서에서 이거는 사안이 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배제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특약으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 특약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요. BNK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회생 신청은 곧 부도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계약서 조항이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도개발 간담회에서도 계약서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 양 당사자가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없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가. 만약에 이거를 이 사실관계에서 뭔가 화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잘못 알고 있다면 강원도에 엄청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게 있던 없던 이미 BNK가 자 회생 신청 여부에 대한 타진을 강원도에 했을 때, 했다고 해서 전화로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다음날 돈 갚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회생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강원도는 회생 신청을 하되 채무는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이 회생 신청은 돈 못 갚겠다는 얘기다 라고 간주하고 법적으로 돈 갚으라는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루 사이에 회생 신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라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쇄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의 동요로 이어지는 엄청난 사태다. 왜? 강원도라고 하는 그 최고의 그 신용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을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그 BNK 입장이 분명하다라고 확인됐다면 그 회생 신청 문제 제보를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걸 강행하셨는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회생 신청을 검토할 때 채권단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저희도 인지를 했고요. 또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BNK 투자증권 측이랑 만나서 저희가 채권단을 대표하는 것이니까요. 회생 신청 계획에 대해서 또 상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생 신청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당일 3시까지 2,050억 전액을 사관하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항의를 하면서 본문으로도 보냈습니다만 저희는 부채를 갚지 않을 계획이 전혀 없다. 채무 불이행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본문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임원들과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억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행기의 측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 2,050억을 갑자기 연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상황만 보셔도 강원도가 고의적으로 구조를 냈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뭐 저희가 표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불이 다 난 겁니다. 산불 나기 전에 바싹 마른 그 낙엽들이 있는 곳에 담배꽁초 하나 딱 버린 겁니다. 담배꽁초 버리고 산불 다 해서 불 다 탔는데 얘 담배꽁초 지금 발로 닫아서 불 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참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하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큰 충격을 내상을 입은 거고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50조 플러스 알파 또는 200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상을 입었고 더 이상의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첫 번째 요거 강원도 책임 아니다 내지는 뭐 고위부도 아니다 부도 아니다 이 시장의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유성걸 국민의힘 그 특위위원장님도 현재 그 레고랜드 발로 그 촉발된 거다라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상태에 있는 그대로 담담히 수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금융당국이 중앙정부 등이 이런 유사 사태가 있을 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또는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상황을 같이 학습을 해야 된다. 내년 말까지 우리 경제 힘들다. 근데 그때 이런 독특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헛발질하면 더 많은 흑자 기업들이 부도날 수가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에 이 의원님이 공동 주최하는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투사인 김진태가 도지사가 되더니 정치적으로 지난 그 전임 도지사가 한 것을 지우려고 강원도가 그 빚을 안 갚겠다고 나선 거다. 또 혹은 거기 중도개발공사라는 것이 있는데 강원도가 돈이 있는데도 고의부도를 냈다. 이 무슨 온갖 소문이 지금 다 돌고 있는데 잘못 짚은 겁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무슨 옛날에 뭐 투사 역할을 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지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을 한 사실조차가 없습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요?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바로 며칠 전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이렇게 설명이 나왔다가 이제 그래도 많은 그 사실 이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는 다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PF가 부도 처리되면서 촉발된 이런 식으로 다 바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생긴 처음부터 보증 책임은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도 법조인입니다.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한다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보증채무 변제를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모레 강원도 의회에 제출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말 그 한마디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회생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겠다는 말 그 한마디. 파산도 아니고 회생입니다. 여러분, 그 회생은요, 말 그대로 그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레고랜드 그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빚을 진 사람 따로, 빚을 갚는 사람 따로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이 보증채무 2,050억 때문에 그동안 강원도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만 699억 원입니다. 전임 도정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물러갔고,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갚아보려고 하는 이 노력 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회생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시장에서 회생과 디폴트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레고랜드는 시작할 때는 뜻은 좋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의혹을 낳고 밀실 행정을 하고 또 독단적인 행정을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정치적으로 김진태 지사한테 덮어 씌우는 이 행위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만인으로 저는 비춰집니다. 그러면 진실은 진짜 무엇인가? 여기 진실은 실제로 지난번 10년 동안 도정을 이끌은 최문순 지사가 잘못한 것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할 이후 시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까? 이 수정 자체가 전부 다 강원도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불 끌어온 소방수를 시라범이 비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진실 규명과 해답을 밝혀주셔서 김진태 도정이 잘못된 이 레고랜드 문제를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잘 해결돼서 강원도 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반성이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상사는 우리가 저청평 무상임대 해달라